미국 연방정부가 역대 최장 61일간 문을 닫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는 셧다운이 추수감사절을 넘겨가지고 12월 1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의 베팅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게 현실화된다면요, 지난 2018-2019년에 35일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벌써부터 항공대란 조짐이 보여지고 있죠. 항공 관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각지 공항에서 비행기가 지연되고 취소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정부 마비 사태 그 자체로도 큰 문제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 셧다운을 시장 악재로 단순히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만요. 이 혼란 아래 숨은 층이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혼돈 뒤에 의외의 연결고리가 숨어 있다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미국 정부 셧다운 사태가 리플 XRP 같은 자산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이 표면 아래 흐르는 맥락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정부 셧다운은 이번이 처음도 또 드물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 기능이 멈추는 이 제도가 1980년대 이후에 생겨난 이 워싱턴의 고질병이죠. 다만 대부분의 셧다운은 며칠 내로 끝났고 또 길어봤자 2주에서 3주 선에서 마무리가 되곤 했어요. 최장 기록이 35일이었으니까요. 지금 거론되는 60일 셧다운은 그야말로 2배의 충격파인 셈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됐을까?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자면은 이 정치적인 교착 상태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워싱턴 정가는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예산을 둘러싸고 있는 여야의 힘겨루기가 극단에 치닫고 누구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그 타협이 실종이 됐죠. 그리고 2018년에는 대통령과 의회가 국경 장병 예산으로 대립해서 35일간 문을 닫았는데요. 이번에 그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달 넘게 각자 원하는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연방 공무원 수백만 명이 강제 무급 효과 또는 임금 지급 중단 상태로 내몰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셧다운은 미국 정치 구조의 결함에서 비롯된 반복되는 해프닝이지만요. 이번처럼 장기화되면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정치 싸움이 단발 이슈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의 문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부 셧다운이 길어지면요, 어떤 시스템적 파장이 생길 수 있을지. 교통 인프라부터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 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항공교통 관제사 인력이 3,000명 이상 부족합니다. 필수 인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수가 끊기면서 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에 따른 연방항공청의 보고로는 뉴욕 같은 핵심 지역의 관제사 중에 80% 가까이가 병가 등으로 결근한 날도 있다고 해요. 이 절반 이상의 관제센터가 인력 부족 사태에 시달리면서 항공 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거. 이대로라면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미국 하늘길 절반이 마비될 거라는 경고까지도 나오죠. 실제로 10월 1일 셧다운 개시 이후에 지금까지 320만 명이 넘는 승객이 항공기 지연과 취소로 피해를 봤다라고 하니까요. 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충격이 실감이 나실 겁니다. 민간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유나이티드, 델타, 아메리칸, 사우스웨스트 이런 대형 항공사 4곳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로 조속한 예산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경쟁사들이 한 팀이 될 만큼 현재 항공이 절박한 상황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구조적인 여파는 데이터 블랙아웃에서 나타납니다. 정부 통계 발표가 줄줄이 멈추면서 시장은 방향 감각을 잃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노동부랑 상무부가 문을 닫으니까요. 실업률과 물가 같은 주요 지표가 한 달 넘게 공백입니다. 심지어 미국 연준마저도 시각을 잃은 조종사 신세가 됐습니다. 이 경제 지표가 안 나오니까 통화 정책을 두고 깜깜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연준은요, 최근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된 고용시장 지표는 셧다운 전인 8월 자료였습니다. 이 최신 지표가 없이 경기 둔화를 짐작해서 선제 완화를 한 셈인데요. 이 다소 실험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부 기능 정지가 길어지면서 평소 같았으면 제때 나올 정보랑 서비스가 마비돼가지고 경제 시스템의 소통 구조가 아예 막혀버려요. 한마디로 엔진오일도 없이 자동차를 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런 비정상적인 사태가 길어지면은 정치권에도 압박이 쌓이겠죠. 시장 불안이 커지고 여론이 나빠지면 결국에 책임론이 불거지니까요. 실제로 미 의회 예산국은 이번 셧다운으로 4분기 GDP 성장률이 최대 2%포인트 감소할 수가 있고 약 39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정부가 문 닫은 사이에 지급이 밀린 연방 예상 집행액만 480억 달러, 급여를 못 받은 공무원 임금이 230억 달러에 달한다는 추산까지도 나옵니다. 이 숫자들이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단순 해프닝을 넘어서 경제 전체에 실질적인 타격을 준다는 거고, 일시적인 정부 기능이 중단이 누적되면은 이렇게 큰 파장이 되니까요. 시장 입장에선 점점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헷갈리지 마셔야 될 점입니다. 이 지금의 혼란은 정치 이벤트발 충격이지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이 시스템 근간 붕괴는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셧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당장은 항공편이 끊기고 경제 수치가 일그러지겠지만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멈춘 탓이지 경제의 펀더멘탈이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이 정부가 재개되면은 밀린 수치들은 다시 집계가 되고 항공편도 정상화가 됩니다. 물론 잃어버린 GDP라거나 소비 심리를 완전히 복구하진 못하겠지만 그동안 출근 못한 공무원들 임금은 소급 지급이 되고 그동안
그동안 연체된 정보 지출도 한꺼번에 풀릴 겁니다. 즉 멈춘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하는 거죠. 이를테면 교통체증으로 도로가 막혔다가 풀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한참 정체될 땐 끝없이 느려 보이지만 사고 처리가 끝나면 차량 흐름은 다시 상당 부분 회복이 되겠죠. 이번 사태도 비슷합니다. 문제는 심리인데요. 이런 정치 리스크가 길어지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습니다. 주식시장은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뉴욕 증시도 초반에는 셧다운 영향을 크게 받지 않다가 한 달이 넘으면서 슬슬 조정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었고, 여행과 항공 섹터 주가에는 즉각적인 하방 압력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까지 보면은 역시 셧다운은 악재다라는 공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큰 판을 조금만 더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런 혼돈의 와중에도 기회는 잘한다라는 점입니다. 금융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셧다운 장기화가 연준이 더 빨리 더 강하게 완화 모드로 돌아서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급브레이크에 놀란 연준이 금리 인하 같은 유동성 공급 카드를 꺼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실제로도 연준이 이번에 데이터를 못 본 채로 경기 둔화 조짐을 이유로써 금리 인하한 게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식과 크립토 같은 위험 자산에는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고,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자산시장의 산소 같은 존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적인 패턴입니다. 이 시장은 때때로 최악의 뉴스가 나올 때 바닥을 찍고요, 모두가 절망할 때 반등을 시작하죠. 지금이 딱 그런 분위기라는 거고, 이 크립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한때 알트 시즌이 온다라면서 열광하던 모습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 알트코인 불작 온다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이죠. 너도 나도 개미 털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투자 심리가 바닥을 쳤을 때 역설적으로 사이클 전환의 씨앗이 심어지곤 합니다. 사실 암호화폐 사이클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주식시장과 커플링돼서 큰 흐름을 같이 하는 경향이 상당히 큰데요. 그리고 주가는 결국에 경제 흐름에 크게 좌우되죠. 현재 세계 경제는 비록 곳곳에 부담 요인이 있지만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이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덮친 셧다운 자체가 일종의 일시적 돌발 변수인 거고, 기저에 흐르는 추세, 즉 경기 개선과 유동성 완화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면 기본적인 시장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 쪽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월가 격언처럼 11월 증시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1927년 이후에 S&P 500 지수가 11월에 59% 확률로 상승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연중 세 번째로 높은 승률이다라고 해요. 평균 수익률도 플러스 1%가량으로 양호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이나 중소형주 지수 러셀 2000은 11월 평균 상승폭이 각각 2.5% 상승 내외로 더 높았습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 1년차의 11월은 S&P 상승 확률이 67%까지도 올라간다는 통계가 있죠. 결국에 계절적인 순풍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투자자들의 마음이에요. 이 눈앞에 셧다운 같은 악재가 펼쳐지고 있고 지갑 사정은 팍팍하니까 누구도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시장의 큰 손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전체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XRP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의 고래 투자자들은 최근에 조용히 움직이고 있어요. 이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은 100만 개에서 1000만 개 XRP 규모의 지갑들을 보유한 중형 투자자들은 한때 물량 줄이면서 가격 조정을 주도했었지만, 정작 더 거대한 규모의 고래들은 10월 중순 이후에 수억 XRP씩 꾸준하게 매집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100만 XRP 이상 보유한 초대형 고래들은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약 12억 7천만 개의 XRP를 새로 사들였다라고 해요. 달러 가치로 3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지갑을 불린 셈이죠. 반대로 단타로 들어왔던 단기 투자자들은 투매를 했습니다. 최근에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유입됐던 XRP 분량이 이 기간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조바심 난 개미들은 손절하면서 떠났지만 고래들은 물밑에서 지분을 늘린 그림입니다. 이런 양상들은 과거 사이클 바닥 구간에서도 종종 관찰이 됐었고, 가격이 지지부진할 때 묵묵하게 사들이는 큰 손들이 있다라는 건요, 향후를 내다보고 포지션을 잡는다라는 의미일 수가 있다라는 거. 물론 이들이 언제 어떻게 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을 우리는 충분히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를 볼 때 하나의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만약에 거대한 고래들이 XRP를 쓸어 담고 있다면 그들은 과연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아마도 딱 두 가지겠죠. 하나는 거시 환경의 개선일 거고, 앞서 말한 대로 셧다운 종료라거나 금리 인하 같은 재료로 전체 시장이 상승할 거란 기대감. 이 또 다른 하나는 XRP만의 촉매제입니다. 이를테면 리플사 관련된 호재나 제도권 편입 같은 이벤트일 거예요. 이 전자든 후자든 간에 현재 가격대가 매력적이라고 보기에는 가능한 행동이겠죠. 이런 가설들을 검증해볼 단서는 역사입니다. XRP가 특히 11월 달에 강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에도 XRP 가격이 11월 한 달 사이에 수백 % 급등하면서 큰 화제를 모은 바가 있었고, 데이터상으로 11월은 XRP 평균 88% 정도의 수익률을 냈다는 분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11월도 반복이 될 수 있을까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변수는 고래랑 개미의 수급입니다. 과거 강세장에서는 고래들이 물량을 쌓아올린
뒤에 가격이 출발했었고 뒤늦게 개미들이 쫓아타면서 폭등장이 전개됐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전초 현상이 보이는지는 조금 더 두고 볼 일이겠지만 일부 온체인 지표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 다만 투자에 나설 때는 이런 정성적인 해석에 휘둘리시기보다는요, 객관적 데이터를 늘 함께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래 매집설도 블록체인 탐색기를 통해서 숫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데이터에서 가설, 검증의 단계를 거치면은 막연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투자에 있어가지고 심리 관리의 중요성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채팅방이나 커뮤니티 분위기를 보면 모두가 지치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도대체 알트 불장 언제 오나요?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조바심의 마음이 급해지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혹시나라도 견디기 힘들다면 잠깐 시장에서 눈을 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루 종일 차트 들여다보셔봤자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스마트폰 어플 끄시고요. 어피트 끄고 산책 나가시거나 맛있는 거 먹으시면서 기분 전환해보시는 겁니다. 투자라는 게 결국에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같이 모두 예민해져 있는 장에서는 괜한 부정적 발언으로 남까지 불안하게 만드시기보다는 스스로 멘탈 관리에 집중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물론 손절이든 홀딩이든 결정은 각자의 몫이겠죠.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요, 지금 내리는 판단이 혹시나 극단적인 감정 상태에서 나온 건 아닐까 한 번쯤 점검해보자라는 거예요. 과거 사례 돌아보면 투자 심리가 가장 얼어붙었을 때 오히려 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2019년 초암흑기라거나 2020년 코로나 직격 때도 모두가 공포에 질렸을 때 시장은 방향성을 바꿨죠. 최근에 분위기도 그것과 닮아 있다는 거고, 이젠 희망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지금 시점에서 어쩌면 희망의 씨앗이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싹을 짓밟지 않고 지켜볼 여유를 갖는 거겠죠.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조심스럽게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폴리마켓 예측대로 셧다운이 11월 1일까지 계속된다면은 11월 내내 워싱턴발 불확실성이 상존할 겁니다. 중간중간 협상 진전이라거나 뱅크런 같은 이런 돌발 뉴스를 따라서 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겠죠. 솔직히 61일씩이나 정부가 멈춘 전례가 없다 보니까 주가나 코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능성 한 가지는 이미 최악을 시장이 상당 부분 반영했을 거라는 거. 12월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널린 퍼진 지금 이미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대비를 끝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12월 1일쯤에 셧다운이 풀릴 때 오히려 안도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눌렸었던 여행주나 소비 심리가 풀리면서 연말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만약에 정치권 협상이 예상을 깨고 조기 타결된다? 두말할 거 없이 호재입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식이든 크립토든 급반등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 물론 최악의 경우에 12월을 넘어버리는 시나리오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야말로 정치권에 대한 분노가 들불처럼 번질 테니까요.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번 셧다운 소동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겁니다. 결국에 언젠가 문을 열 텐데 중요한 건 그 타이밍과 맥락이라는 거. 제 판단으로는 만약에 12월 초에 정부가 정상화된다면요, 이런 것들이 투심 전환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때마침 12월은 기관 투자자들이 새해를 앞두고 포트폴리오 재조정하고 개인들도 연말 보너스로 투자 재개를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셧다운 해소라는 불확실성 제거 이벤트가 맞물리게 되면은 꽁꽁 얼어버린 시장 심리가 풀릴 수가 있다라는 거. XRP를 비롯한 알트코인 시장도 그 흐름 속에서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미 고래들은 물밑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것 같아요. 이 남은 거는 불알부츠의 성냥불인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어쩌면 셧다운 종료라는 한 줄짜리 뉴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배경은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입니다. 올해 내내 고금리로 신음하던 시장이 연준의 방향 전환 조짐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요. 이 셧다운 여파로 인해서 경기 지표가 약해지면요, 미국 연준은 더 빠르게 완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년 초부터 유동성 환경이 개선될 공산이 크다라는 뜻이겠죠. 이 크립토엔 그것만큼 좋은 비료도 드뭅니다. 결국에 우리는 두 가지 신호를 기다린 셈입니다. 워싱턴 전국 정상화 신호랑 연준 정책 전환 신호, 이 둘이 모두 녹색불로 바뀔 때 시장이라는 열차는 오랫동안 머뭇거린 것을 뒤로하고 앞으로 돌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일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겠지만 현재 상황을 구성하는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면 12월 초가 유력한 분기점으로 보여요. 물론 세상 일이라는 게 늘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만요. 그래서 투자에서는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번 겨울에 우리가 기대하는 반등장이 오게 된다면
된다면은 이 준비된 사람만이 그 열매를 맛보실 수가 있을 거고, 준비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너무 일찍 시장을 떠나지도 않지만 또 지나친 기대로서 한 우물에 몰빵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태도겠죠. 저는 지금 이 순간이 투자자들에게 배움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심, 정보 분석력, 그리고 자기만의 원칙, 이런 것들이 시험대에 오른 시점인 거고, 힘들고 지치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과정들 견딘 사람과 중도에 포기한 사람의 다음 사이클 성적표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떠올리고 싶은 격언이 있습니다. 항상 가장 어두운 새벽 뒤에 해가 뜬다라는 거. 지금 시장이라는 밤하늘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걸 우리는 여러 번 봐왔었죠. 미국 정부 셧다운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밤길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 하시지만요, 이 밤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여명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리라는 법은 없겠지만 혹시 모를 밝은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 그것이 투자자로서의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아닐까요?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언제나 오르고 내리고 다시 오르는 걸 반복합니다. 늘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이상하죠. 다들 그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올라가면 들뜨고 떨어지면 불안해지고 결국에 이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버티는 사람은 수익률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멘탈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이 투자라는 건 결국에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이 파도를 견뎌내느냐,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떨어질 때 사서 오를 때 팔면 된다라는 거. 근데 현실에선 그걸 지키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도 안 되죠. 왜냐면 시장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니까요. 가격이 오르면은 이건 더 오를 거야, 이런 욕심이 고개를 들 거고, 가격이 내리면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 공포가 덮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원칙이 아니라 감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선 무리해서 따라붙고 하락장에선 손해를 확정짓는 매도를 하죠. 그렇게 내 자산은 줄어들고 시장은 또 한 바퀴 돌고 결국에 남는 건 피로감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시장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시장은 돌고 도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번의 하락에 흔들리지 않고 한 번의 반등에도 들뜨지 않아야 됩니다. 하락은 기회로서, 상승은 정리의 시간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 그 단순한 원칙이 결국에 시장을 이기게 될 겁니다. 이 싸움이 숫자보다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감정을 안정시키는 게 진짜 투자고, 그게 오래가는 힘인 겁니다. 이 시장은 늘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지만 그 안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단 한 사람만이 끝내 살아남고요, 또 부를 지켜내실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비트코인이 1억 8천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눌림목 다지고 지금은 1억 6천만 원 부근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주일 동안의 급락으로 단기 투자자들이 지쳤고요. RSI 지표도 80에서 과매수해서 47까지 떨어지면서 과열이 식은 상황이에요. 이런 구간이 바로 시장이 진정되는 구간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가격 방어가 좋았던 알트들이 먼저 반등을 준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번에 업비트 신규 상장된 라그랑주 코인, 비트코인 하락 때도 버텼고요. 반등 신호 나오자마자 바로 양봉 만들었죠. 이런 코인들은 추세가 유지되는 이상 한 번 더 강력한 장대 양봉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코인 신사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번에 당일 단타로서 수익을 냈습니다. 오후 4시에 라그랑주 진입 타점 드렸고 오후 9시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전량 매도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체인링크, 이 비트코인 하락 때 같이 떨어졌지만 반등 구간에서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을 보였어요. 이거는 시장이 이건 싸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이럴 때 매수세가 붙으면서 반등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후속 타점으로 체인링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8% 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 진입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눌림목 구간을 다시 잡아드렸고요.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장은 절대로 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항상 파동처럼 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 초입에서 진입하시고 양봉 고점에서 매도, 이 매매 패턴을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수익이 났다라고 바로 또 다른 코인을 사는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진짜로 위험합니다. 만약에 그 코인이 이미 고점이라면은 기다릴 줄도 아셔야 돼요. 눌림목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도 실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다린 타점까지 안 오고 그대로 그냥 올라가게 된다면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눌리면 내 거고 그냥 올라가면 네 거다. 이게 진짜 멘탈 매매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에 꾸준히 수익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매 패턴과 실시간 타점은 우리 코인신사 채널 실시간 커뮤니티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랑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신사 채널입니다.
요즘 댓글들 보면은 또 시그널이 오더라고요. 리또속이다, 이젠 끝났다, 리플은 희망이 없다, 이런 말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왜냐면 그게 늘 바닥 근처에서 들리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3,000원 부근까지 급락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 댓글창은 거의 절망 분위기였죠. 이제 진짜 끝이다, 다시는 안 본다. 그런데 그 직후에 리플은 짧은 시간 안에 3,500원까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누군가는 그 공포 구간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모두가 매도만 했다면 반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시장은 늘 누군가의 용기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보 커뮤니티에서 10월 분위기가 한창 좋을 때 혹시라도 3,150원까지 조정이 온다면 그 구간은 기회로 보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때는 다들 그 가격까지 올 리가 없다라고 했죠. 근데 시장은 늘 그렇게 의심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상승이 이어질 땐 하락이 깊어질 땐 반등을 준비합니다. 이게 바로 순환이에요. 한 달 걸리든 2달 걸리든 이런 기다림들을 견딜 줄 아셔야지 하락장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가격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의 리듬을 읽으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포 구간에서 손절을 누르는 건 정말 쉽죠. 그게 진짜 손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긋지긋하다 포기하면서 다 떠나버리는 그 순간 반대편에서는 아 좋아, 이제 슬슬 들어갈 타이밍이네, 이러면서 신나게 매수해버립니다. 이게 시장의 잔인함이자 동시에 냉정한 진실이에요. 리플뿐 아니라 모든 자산이 이런 순환을 따라갑니다. 누군가가 공포에 매도하면요, 다른 누군가는 그 공포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언제나 공포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공포감이 커질수록 시장의 짐이 가벼워진다라고. 매도한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매물 부담이 줄었다는 뜻이니까요. 가볍게 만들어진 시장은 반등이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나옵니다. 이건 차트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로 설명되는 구조이겠죠. 날씨로 비유해볼까요? 추울 때 웅크리면 더 춥습니다. 오히려 어깨를 펴고 걷는 게 덜 춥습니다. 하락장도 똑같아요. 공포에 웅크리면 시장이 더 아프게 때립니다. 그래 한번 덤벼봐라, 이러면서 그 마음으로 냉정하게 기다리고 단기 저점에서 과감히 대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감정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그건 이미 가격이 충분히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 웃는다라는 거. 비난이 가장 많을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기회가 가장 크게 숨어있는 시점인 거고, 남들이 떠날 때 조용히 매수하고요, 남들이 환호할 때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장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